자, 안녕하세요. 교현쌤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우리 교재 114페이지에 있는 대기랑 해양의 상호작용이 있죠. 원래 주된 주제는요, 사막화랑 엘니뇨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막화랑 엘니뇨를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대기 대순환과 표층 해수순환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주요 주제는요, 대기 대순환과 표층 해수순환부터 차근차근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대기 대순환이 나타나는 까닭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요,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적도 있죠? 아프리카 대륙 이런 데 있잖아. 굉장히 덥죠? 그렇죠? 근데 북극이랑 남극 어때요? 굉장히 춥죠? 그렇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냐? 라는 겁니다. 그렇죠? 위도에 따른 이런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는 까닭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나타나는 까닭. 지구가 둥글기 때문인데, 지구가 둥근 거랑 에너지 불균형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생님? 이라고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지구가 둥글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적도가 있죠, 그쵸? 근데 저 멀리에서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지구에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시면 또 안 돼요. 그렇죠? 선생님, 적도는 여기 태양이랑 가깝고 극지방은 태양이랑 머니까 춥겠죠? 라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구랑 태양 사이의 거리가요, 대충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요. 이게 6,400킬로미터 차이거든요. 그렇죠? 꼴랑 그거 차이 난다라고 해서 태양 에너지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이런 이제 온도 차이가 생겨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태양빛이 들어오는 각도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건 또 뭔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도에 살고 있는 사람 A랑 그 다음에 고緯도에 살고 있는 사람 B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A는요, 태양이 어떻게 떠 있는 것 같냐면요,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태양빛이 자기 머리에서 발끝으로요, 수직으로 거의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태양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야 돼? 태양. 이렇게 바라봐야죠. 그렇죠? 자, 반면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B라고 하는 사람은요, 태양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자, 태양빛이 지면에 대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죠? 태양빛이 자기한테 지면에 비스듬하게 들어온다. 태양이 이렇게 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태양이 낮게 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로 따지면은요, 그쵸? 24시간 하루로 따지면요, 태양이 가장 이렇게 높게 떠 있을 때가 보통 정오, 12시 정도가 되고요. 이게 태양이 굉장히 낮게 떠 있죠. 태양이 질 때 한 저녁 한 6시? 요 정도 된다는 소리잖아. 당연히 언제가 더 더워요? 한 낮일 때, 태양 높게 떠 있을 때가 더 덥죠. 그쵸? 그 까닭은 뭐냐면요, 태양빛이 들어오는 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태양빛이 들어오는 각도를요,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요, 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고도가 기본적으로 어디가 더 높다? A가 B보다 높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저위도라고 부르는 거 알죠? 이런 데를 고위도라고 하는 거 알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이 태양의 고도, 참고로 태양의 고도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정남 쪽에 떠 있을 때, 낮 12시 있죠? 그때가 태양이 정남 쪽에 떠 있을 때고요. 그때를 우리가 태양의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요, 저위도 지역이 고위도 지역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로 인해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다르죠. 그렇죠? 단위 면적당 A가 B보다 더 많은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기온도요,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높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학교 때 배웠냐 이거? 그때 배웠냐가 아니지 배웠죠. 이제 당신들이 기억을 못할 뿐이죠, 그렇죠? 네. 자, 밖에 나가보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동쪽이 있고 여기 서쪽이 있어요. 이쪽이 그러면은 북쪽이 되고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참고로요, 북반구 있죠? 북반구 같은 경우는요, 자, 태양이요, 당연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어떤 궤적으로 이동하냐, 이렇게 동쪽에서 떠가지고요, 남쪽을 거쳐가지고요, 서쪽으로 이렇게 집니다. 그렇죠? 북반구 중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북반구 고위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태양이요, 조금 더 낮게 떠서 조금 더 낮게 지고요, 적도에 사는 사람들은요, 동쪽에서 거의 이렇게 떠가지고 서쪽에서 이렇게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 있을 때가 고도가 최대가 되죠? 남쪽에 떠 있을 때가 고도가 최대가 된다고 해서 얘를 뭐라 부른다?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남중고도 차이로 인해서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양이 저위도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온도 더 기본적으로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얘를요, 뭘로 표현해 볼 거냐면요,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겁니다. 그렇죠? 네, 어떤 그래프? 에너지와 위도 관계의 그래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운데를 적도, 위도 0도라고 하고요. 이제 양 사이드로 갈수록요, 극지방으로 가는 건데, 자, 우리가 태양 에너지 있죠?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를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복사가 빛이죠. 그렇죠? 빛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 네. 자, 근데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은 어디냐? 아까도 말했지만 적도입니다. 그렇죠? 적도 부근에서 가장 많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빨간색 그래프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 그래프고요. 그리고요, 자, 지구는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한다면요, 계속 온도가 올라가겠죠.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한 까닭은요, 흡수한 만큼 뭐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가 크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는 연평균 기온이 일정한 상태, 우리가 이것을 복사 평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 파란색 그래프가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프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자, 기본적으로요, 저위도 구간 있죠? 저위도 구간 같은 경우는요, 흡수하는 양이 방출하는 양보다 많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위도 구간은요,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가 점점점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에너지 과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반면 고위도 지방이 있죠? 예. 자, 이런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오히려 흡수하는 양보다 뭐가 더 많다? 방출하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에너지 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디는 과잉되는데 어디는 부족하다. 이걸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에너지라고 하는 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요,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자연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저위도에서 넘쳐나는 에너지가 어디로 이동을 한다? 고위도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소리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는요, 이런 식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하는데,
지 스스로 이동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지구 시스템 안에서는요, 물질이 쏟아나면서 같이 에너지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누구랑 누가 대기와 해수가 뭐라면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순환을 하면서 에너지가 같이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연현상 중에 태풍이라고 하는 놈 있죠? 얘는 무조건 저위도에서 발생해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대로 고위도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저위도로 내려오는 그런 태풍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대기랑 해수가 수단을 하면서 에너지가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알아두십시오. 이 지구 복사 에너지랑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같아지는 이 지점이 있죠? 예, 이 지점의 위도가 대략 38도 부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38도에서 에너지 수송량 있죠? 엄밀하게는 남북 방향 에너지 수송량. 글씨가 왜 이래요? 다시. 38도에서는 남북 방향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가 될까요? 최소가 될까요? 참고로 이게 최대가 됩니다. 그렇죠? 왜 최대입니까, 선생님? 이 38도라고 하는 것은요, 적도부터 38도까지 이 누적되어 있는 에너지 있죠? 이 누적되어 있는 모든 에너지 값을요, 전부 다 고위도로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참고로요, 이 남북 방향 에너지 수송량 있죠? 자, 이 에너지 수송량은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요,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이요, 해양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보다 많습니다. 예. 자, 해양이요, 자, 물이요, 비열이 크고요, 연용량이 커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더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운동하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해수 순환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대기는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에너지 수송량이 더 크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예. 자, 그럼 요거를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요, 114페이지 밑에 있는 1번 있죠? 예, 그거를 풀어보시고요. 예,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시고, 이제 같이 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A랑 B는 각각 무엇인지 쓰라고 했죠. 그렇죠? A는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 B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역이랑 니은이 각각 무엇인지 쓰라고 했죠. 근데 기역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이 니은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보다 크죠. 그러니까 기역이 대기가 되고요, 니은이 해양이 되겠죠. 그렇죠? 자, 3번에 적도지방은 에너지 과잉, 극지방은 에너지 부족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되고요. 자, 4번에 A랑 B의 차이가 가장 큰 위도에서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냐라고 물었는데 반대입니다. A랑 B의 에너지 차이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 지점에서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5번 남북 방향 에너지 수송량은 적도에서 최대다. 틀렸습니다. 38도 부근에서 최대가 되고요. 6번에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인 위도에서, 즉 38도에서 봤을 때 해양에 의한 수송량이 대기보다 크냐라고 물었는데요. 그래프 봤을 때 38도 보세요. 네, 38도 보시면요, 해양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보다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6번 틀린 말이고. 자, 7번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은요, 대기와 해양의 순환을 일으킨다. 예, 역시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115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주제, 대기 대순환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대기대수선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대기대수선이 발생하는 원인은요. 첫 번째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때문입니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냐면요. 지구 자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대기대수선을요, 설명하는 몇 가지 모형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단일세포 모형. 우리가 헤들리 모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헤들리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가 제안을 했다라고 해서 헤들리 모형 또는요, 세포 하나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단일세포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걸까?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지구가 있어요. 예, 지구 단갈죽합니다. 그럼 적도 나오죠, 그렇죠? 자, 적도 이렇게 그리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도 한번 생각해봐. 자, 여기 뜨겁죠, 그렇죠? 예. 자, 뜨거워진 공기 어떻게 된다?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지구에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상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극지방에 있는 차가운 공기 있죠? 어떻게 돼요? 하강하죠? 예, 그래서 지구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적도에 있는 공기 상승하고 극지방에 있는 공기는 하강하는데 생각해봐. 야, 하강하던 공기가 땅바닥에 부딪혀. 갈 데가 없죠? 어떻게 되겠니? 퍼져나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극지방에서 하강한 공기는요, 이제 어떻게 된다? 땅바닥에서 퍼져나간다 이런 말이야. 어디까지 퍼져나가냐? 적도까지 이렇게 퍼져나간 다음에 적도에서 가열되면 뭐 되고요? 상승을 하게 되고요. 상승한 공기가 이제 어디로 가면서 고위도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요, 뭘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거대한 순환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반구랑 남반구랑 대칭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남극에서 이렇게 적도까지 내려온 공기가 적도에서 가열되면은 이제 다시 어디로 간다? 남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도 대칭적인 순환이 나타나게 될 건데, 참고로요, 우리 지구는요, 반구 기준으로 순환세포를 결정합니다.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거대한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라 부른다? 단일세포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럴싸하죠? 되게 그럴듯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단일세포 모형에 따르면요, 북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북쪽에서 불어오고 있는 바람, 참고로 바람은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북반구에 있는 사람은요, 북풍을 맞아야 되고요, 평균적으로. 남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남풍을 받아야 돼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북반구랑 남반구의 중위도에서는요, 서풍 계열의 바람이 지배적으로 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서풍 계열의 바람을요, 이 헤들리라고 하는 과학자는요,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요, 헤들리 모형, 단일 세포 모형은요, 지구의 자전을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틀린 모형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전하지 않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자전할 때는 달라지게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전할 때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참고로 이렇게 자전을 하는 회전체 안에서 물체는요, 힘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물체가 이동할 때 받는 힘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향력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지구 안에서 움직이는 물체는요, 모두 다 저 전향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저 전향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발생을 하는 거고,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 힘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한번 상상해봐. 내가 여기다가 원판을 하나 준비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변의 배경을 다 제거할 겁니다. 당신이 회전하고 있는지 회전하고 있지 않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기 너를 두고요. 여기에는 삼각형, 여기에는 사각형, 여기에는 별표의 표식을 새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당신한테 뭘 주냐? 야구공을 하나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야구공을요. 앞으로 집어 던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와 동시에 나는요. 원판을 뭐 시킬 거냐? 회전시킬 겁니다. 당신은요. 원판이 회전하고 있는지 절대로 느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배경을 싹 다 제거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원판이 회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판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니까 표식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야구공은요, 관성에 의해서 지금 지 갈 길 가는 거죠. 그렇죠? 야구공은 이렇게 쪼르르르 직진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밖에 있는 내가 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아니, 야구공은 관성에 의해서 직진하고 원판은 회전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그림이 됐겠죠? 근데 나는 당연하거든요. 근데 원판 안에 있는 당신은요, 어리둥절. 왜 어리둥절? 나는 분명히 별표를 향해서 야구공을 던졌거든요. 근데 야구공이 어디로 휘어지더라? 이렇게 네모 쪽으로 휘어지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회전체 안에 있는 당신은요, 운동 상태를 알 방법이 없어요. 자, 생각해봐. 우리 지구 자전하는 거 느껴, 못 느껴? 죽었다 깨어도 못 느끼죠. 관성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근데 자, 이 사람이 보면 어리둥절한 거예요. 어씨, 나는 분명히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왜 뉴턴 법칙을 어길까? 관성에 의해서 분명히 야구공은 앞으로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도대체 왜 휠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뭔가 미지의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구나라고밖에 설명을 안 돼. 그렇죠? 뉴턴 운동 법칙을요,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런 힘이 존재한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내가 강제로 도입한 가상의 힘이죠. 그렇죠? 얘를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쟤를 관성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원래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런데 할 때 다루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성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근데 우리 지구로 봤을 때 지구가 회전체잖아. 지구 안에서 물체가 받는 가상의 힘, 우리는 이거를요 도입할 수밖에 없어. 그냥 휘는 걸 어떻게 설명해? 그냥 이렇게 가상의 힘으로밖에 설명 못하죠. 그렇죠? 얘를 지구 안에서는 뭐라 부른다? 전향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구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요, 전향력을 받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직각 오른쪽으로 전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합시다. 지구에서 북반구에 있는 물체한테 적용하는 전향력의 방향은 어디냐? 진행하는 방향에 어느 쪽으로?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합니다. 자, 그리고 남반구는요, 북반구랑 반대 방향입니다. 자, 남반구 같은 경우는 물체가 진행하는 방향에 직각 왼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지구 안에서 움직이는 물체들은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전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학생들은 나중에 군대 가겠죠? 포병될 사람들 있죠? 내가 만약에 저기에다가 이제 목표를 맞추려고 해. 그러면요, 직선상에서 포탄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살짝 왼쪽으로 틀어요. 그렇죠? 이유는요, 전향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포탄이 날아가는 동안 지구는 뭐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걸 고려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대기랑 해수가 움직일 때도 뭘 받는다? 전향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향력을 고려했을 때는 어떤 모형이 될까? 그걸 우리가 3세포 순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안한 게 누구냐면요. 페렐이라고 하는 물리학자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3세포 순환 모형에 따르면은요, 자, 지구는요, 어떤 식의 순환세포를 가지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를 그리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지구를요, 이게 반으로 잘라가지고요, 적도 있죠? 예, 적도 부근은요, 공기가 뜨겁죠? 뜨거워진 공기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극지방에서 냉각된 차가운 공기 어떻게 된다? 하강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렇죠? 자, 근데 하강한 공기 땅바닥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요. 이 적도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을 하는데 계속 갈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전향력을 받기 때문에 계속 어디로 휘진다? 오른쪽으로 휘어요. 오른쪽으로 휘어요. 오른쪽으로 휘어요. 오른쪽으로 휘어요. 오른쪽으로 휘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극지방으로 점점 이동하다가 냉각돼가지고 차가워지잖아. 그러면 어느쯤에서 이제 하강을 하게 되냐? 네, 대략 한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0도에서 출발한 공기가 극지방까지 가지 못하고요. 30도 부근에서 하강을 하게 되고 똑같아. 땅바닥에 부딪힌 공기 갈 데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양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위도에서 올라가는 공기랑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공기가 만나는데 이 만나는 지점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냐? 60도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난 공기 역시 갈 데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슝 하고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슉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공기가 역시 이런 식으로 다시 양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지구는요, 몇 개의 순환세포? 총 3개의 순환세포로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0도부터 30도에서 나타나는 이 순환 있죠? 얘를요,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30도부터 60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순환을요, 우리는 페렐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6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순환을 극순환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는 3개의 순환세포로 갈라지더라. 어떻게?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으로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참고로 얘네들이요, 직접 순환인지 간접 순환인지 우리가 비교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직접 순환과 간접 순환은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자, 직접 순환은요, 다른 말로 열적 순환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당연하게 저위도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하고요. 고위도에서 차갑게 식은 공기가 하강하는 것을요, 우리가 직접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간접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순환의 반대겠죠? 저위도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하강을 하고 고위도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상승하는 것을요, 우리가 간접순환이라고 부르는데, 자, 헤들리 순환 같은 경우는요, 얘는요, 직접순환이죠. 저위도에서 상승하고 있고, 고위도에서 하강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페렐 순환은요, 저위도인데 하강하죠, 고위도인데 상승하죠, 뭐가 된다? 간접순환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극수단 같은 경우도 직접수단에 해당하죠. 저위도에서 상승하고 고위도에서 하강했으니까. 자, 간접수단이 나타나는 까닭은 당연히 직접순환 사이에 낑겨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역학적인 힘에 의해서. 그래서 간접순환을요, 역학적 순환 또는 기계적 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환세포가 3개로 갈라진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했고요. 지상에서는 그럼 어떤 바람이 불고 있을까? 자, 우리 헤들리 모형 같은 경우는 북반구랑 남반구는 각각 북풍이랑 남풍이 분다라고 했잖아. 지상에서 어떤 바람이 불게 되냐? 야, 30도에서 0도로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그럼 30도에서 0도에서는 북풍 불고요. 30도에서 60도 같은 경우는 남풍이 불겠죠?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요? 바람 이동할 때 지구는 가만히 있냐? 자전을 하죠. 전향력 받겠죠.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즉각 오른쪽으로 전향력 작용합니다. 30도부터 0도가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어디로 진행하는 방향의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전향력을 받죠. 이거 보고 왼쪽이라고 하지 마세요.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오른쪽이야. 네. 자,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30도부터 0도 사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옛날에 무역할 때 썼던 바람이라고 해서요. 무역풍이라고 부르고요. 북반구에서 부는 무역풍 같은 경우는 북동쪽에서 불어오고 있죠. 그래서 북동무역풍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30도부터 60도는요, 바람이 이렇게 남서쪽에서 불어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거의 주로 서풍 위주로 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요, 편서풍이라고 부르는 거죠. 편, 치우치다라는 뜻이죠. 서쪽에서 치우쳐서 부는 바람. 편서풍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60도부터 90도까지는요, 극지방에 동쪽에서 불어오고 있는 바람이다라고 해서 극동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은요, 1년 내내 불고 있는 바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1년 내내 불고 있는 바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묶어가지고요, 항상풍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요, 북반구랑 남반구는 대칭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도 대칭 형태로 그려주시면 돼요. 0도부터 30도의 남반구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죠. 어디에서 불고 있어요? 남동쪽에서 불어오고 있죠. 남동무역풍이라고 부르고, 30도부터 60도 사이에서는 바람 이렇게 불고 있겠죠. 역시 편서풍이라고 부르고요. 60도에서 90도 바람 이렇게 불고 있겠죠. 예, 역시 극동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는요, 어디를 기준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대칭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보통 지구는요, 뭐라고 표현하냐? 데칼코마니라고 얘기합니다. 데칼코마니. 이 데칼코마니가 뭔데? 미술 기법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유치원 때 해봤죠? 초등학교 때? 나비 있죠? 나비 그릴 때 물감 쫙 짭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비 모양으로. 그렇죠? 한쪽만 짜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접었다가 펴면은요, 어떻게 돼요? 양쪽이요, 대칭적인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도 똑같아. 데칼코마니에요. 그렇죠? 어디를 기준으로? 적도 기준으로 대칭성 보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대기대순환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잘 정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의 마지막 주제 116페이지에 있는 해수의 표층순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얘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잘 알아두세요. 저장력. 그쵸? 자, 표층순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층, 말 그대로 표면층 말하는 거죠. 그쵸?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순환이라고 해서 표층순환이라고 부르고요. 저 깊은 바다에서도 순환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심층순환이라고 불러요. 다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배우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해수의 표층순환을요, 다른 말로는요, 뭐라 부르냐면요, 풍성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머리숱이 풍성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풍성, 바람풍, 형성하다 할 때 성입니다. 그렇죠?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순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표층순환이 나타나는 까닭이 뭐니?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요, 뭐 때문에 그렇다?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생기는 바람 때문입니다. 즉 항상풍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이 해수가 이동할 때도 지구는 돌고 있죠. 자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전향력을 받습니다. 네. 지구 자전에 의한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또한 대륙의 분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륙의 분포랑 지구 자전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한번 표충수는 어떻게 만들어질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좀 크게 좀 그릴까? 뭔가 동그라미가 예쁘지 않은데. 다시 원 예쁘게. 원을 잘 그려야 돼.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할게 그냥. 네. 자, 이제 지구 3등분 합시다. 0도, 30도, 60도, 90도 네, 이런 식으로 3등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대기대순환에 의한 바람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0도부터 30도 사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무역풍 분다고 했죠? 북동무역풍이었죠? 30도부터 60도 편서풍 이렇게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60도부터 90도 극동풍이 이런 식으로 불고 있죠? 자, 그럼 질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0도부터 30도 사이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수도요, 적도 쪽으로 이렇게 모여들겠지? 바람처럼. 그렇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바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만 받는 게 아니라 진행하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으로 모두 받는다. 전향력도 동시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의 힘을 동시에 받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어디로 이동하냐?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람에 의한 마찰력과 전향력을요, 둘 다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수가요, 요런 식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30도부터 60도 사이에서도 이제 해수가 요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60도부터 90도까지도 해수가 요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구가 대륙이 없었잖아? 대륙이 없었으면요, 저 해수가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순환류를 만들게 됩니다. 오케이? 하지만 문제는 뭐야? 잘 가던 해류가 어디에 부딪히기 시작한다? 대륙에 부딪히기 시작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부터 먼저 이름을 따다 지어줄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만약에 가운데 여기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요 해류 있죠? 얘가 어디에서 흐르고 있는 해류냐? 자, 적도의 북쪽에서 흐르고 있죠? 얘를요, 북적도 해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북적도 해류가 어떤 바람에 의해서 형성됐니?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요, 아,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태평양의 북쪽에서 흐르고 있죠? 네, 북태평양 해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요, 몰라도 돼. 나도 안 해온 건 당신들이 몰라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북태평양 해류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편서풍에 의해서. 북적도 해류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형성되는 해수의 흐름을 우리가 해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북적도 해류가 잘 가다가 태평양의 요 서쪽에 부딪혀가지고요, 갈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유럽이랑 아시아 대륙, 유라시아 대륙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뭐 오세아니아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인도네시아 이런 거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로도 가고요, 이렇게 아래로도 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가던 바닷물이요,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을 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때 이 해류가 쿠로시오 해협 근처를 지나간다라고 해서 얘를 쿠로시오 해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북태평양 해류가 잘 가다가 편서풍 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미국이랑 캐나다가 있죠. 북미 대륙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북미 대륙에 부딪혀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도 하죠. 그렇죠? 예, 요 해류가 미국의 이제 서부 쪽 있죠. 캘리포니아 근처를 지나가니까 얘를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바람에 의해서 대기대수단의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이동하다가 대륙에 부딪히면요. 남북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해류가 연결이 되면서요. 우리가 환류를 만든다. 순환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도 30도 부근에서 형성되는 이 순환이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열대 근처에서 나타나는 해수의 순환이다 라고 해서 얘를 아열대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거 할 줄 알아야겠죠? 야, 북반구 아열대 순환 어떤 방향이니? 라고 물으면요. 선생님, 시계 방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이거를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기대순환부터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바람이 불고 있어. 전향력도 받네. 그럼 해수는 이렇게 이동하겠네. 잘 가던 바닷물이 부딪히면 퍼지겠네. 그 다음에 편서풍 타고 가다가 다시 대륙에 부딪혀가지고 퍼지겠네. 그러면 순환이 이렇게 형성되겠네. 이거를 반복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외워야지. 그냥 무식하게 이걸 외우면요 3초 뒤면 까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반구 아열대 순환 어떤 방향? 시계 방향. 그리고 참고로요, 위도 60도 부근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의 순환이 형성되죠. 우리가 이 순환을요, 뭐라 그러냐면요, 아한대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반구의 아한대 순환,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남반구도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자, 남반구에 역시 0도, 30도, 60도, 90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반구랑 대칭 형태의 순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북쪽도 해류가 흐르듯이 여기서 역시 또 뭐가 흐른다? 남쪽도 해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적도의 남쪽에서 흐르고 있는 해류, 남쪽도 해류가 있고요. 여기에 아까 말했던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오세아니아 대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주에 부딪혀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에 부딪혀가지고요 위로도 올라가지만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죠? 이 해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에서 흐르고 있다라고 해서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편서풍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근데 북반구랑 남반구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북반구는요 북태평양 해류가 가다가 막혀가지고 퍼지거든요. 근데 남반구에 있는 남미 대륙과 이 호주는요 이 해류를요 막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해류가 지구주위를요 뺑뺑뺑뺑뺑뺑 돌고 있어요. 어디 근처를요? 남극 근처를요 뺑뺑뺑뺑뺑뺑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남극 순환류 또는 남극 순환 해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극 순환 해류의 일부가 갈라져 가지고요 빠져나가는 바닷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여기 있는 길쭉길쭉한 나라가 있습니다. 페루랑 칠레 같은 나라 있죠. 그래서 페루 앞바다 지나간다라고 해서 얘를 페루 해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 바닷물 빠져나가고 있죠. 빠져나가는 바닷물 채워주기 위해서 적도에서 이렇게 바닷물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바닷물이 모여들죠. 여기는 바닷물이 빠져나가죠. 그럼 여기는 해수면 높이가 높겠죠. 여기는 해수면 높이가 낮겠죠. 그래서 당연히 물이라고 하는 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니까 해수가 이렇게 적도에서 무역풍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얘를 우리가 적도 근처에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다라고 해서
적도 반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순환이 하나 더 만들어졌죠. 예, 우리가 이렇게 0도부터 저위도 사이에서 흐르는 이 순환을요, 우리가 열대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반구 열대순환 방향,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북반구 같은 경우는 열대, 아열대, 아한대에서 나타나고요. 남반구 같은 경우는 열대순환이랑 아열대순환은 나타나지만 아한대순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는 뭐다? 남극 대륙의 존재 때문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요. 열대순환, 아한대순환, 네, 이런 거 고등학교 1학년에서 잘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열대 순환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해류 이름 다 외워야 되나요, 선생님? 만약에 뭐 학교에서 했으면은 뭐 외우는 거고요. 뭐 안 했으면은 뭐 안 외워도 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애지간하면은 해류 A, B, C, D의 특징을 비교하세요. 뭐 그래서 뭐 A, B, C, D라고 하잖아. 그럼 뭐 B 같은 경우는 뭐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해류 이름을요, 지금 당장은 뭐 굳이 안 외워도 되지만, 이제 내신 시험 보려면요, 학교에서 했으면 외워야죠. 그렇죠? 심지어 수능 보려고 해도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 수능에도 해류 이름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북태평양, 당연히, 태평양 있죠? 예, 암기하셔야 되고요. 남태평양도 기본적으로 암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수능에서 나왔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대서양 쪽도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대서양 쪽으로 가잖아. 그러면은 북쪽도 해류 흐르다가 이쪽에 멕시코 있죠? 그래서 멕시코 만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북대서양 해류, 그 다음에 유럽 서쪽에 부딪혀서 내려오는 해류, 카나리아 해류, 이런 식으로 대서양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열대순환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서양 남쪽도 있겠죠. 남쪽도 해류 흐르다가 여기에 브라질 있죠. 브라질 해류. 그 다음에 남극순환 해류 타고 가다가 벵겔라 해류 타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서양도 원래는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지구학에는 뭐 당연히 뭐 암기 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할 때는 해야죠.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가 어떤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해류 중에서 이런 식으로 쿠로시오 해류 같은 경우랑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같은 경우는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고 있죠. 우리가 저런 식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는 해류를요, 뭐라 부르냐면요, 난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류랑 페루 해류처럼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우리가 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정의. 난류는요, 어디에서 어디로? 저위도 쪽에서 고위도로 가는 따뜻한 해류를 말하는 거고요. 한류는 반대로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내려오는 차가운 해류를 우리가 한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온의 차이가 생깁니다. 수온이 난류가 높고요, 한류가 낮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위도일지라도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A라고 하고 요 지역을 B라고 했을 때 A랑 B 지역은요, 위도가 30도로 동일하지만 기온 자체가 다릅니다. 왜요? 여기는 쿠로시오 해류, 난류 근처에 영향을 받아서 따뜻하고요. B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낮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일 위도에서 수온이라든지 기온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염분. 염분은 이제 소금 농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난류, 우리가 따뜻한 물일수록요, 고체들이 잘 녹습니다. 소금 같은 거 따뜻할수록 잘 녹아요. 용해도가 커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염분은 기본적으로 난류가 높고요, 한류가 낮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세 번째, 용존산소량.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기체들은요, 차가울수록 오히려 잘 녹고요, 따뜻할수록 오히려 방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존산소량은요, 난류가 적은 대신에 한류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면 영양염류, 물속에 녹아있는요, 영양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영양염분이 뭐야? 영양염류. 영양염류는요, 난류 쪽이 적게 들어가 있고요, 차가울수록 한류 쪽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물리량 잘 비교할 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난류랑 한류. 그렇죠?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난류 같은 경우는요, 이제 태평양, 이제 그 바다 있죠? 바다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의 경계에서 흐른다라고 해서 서한 경계류라고 부르고요. 이쪽은요, 바다의 동쪽에서 흐른다라고 해서 동한 경계류라고 얘기하고요. 기본적으로 서한 경계류가 동한 경계류보다 유속이 빠르거든요.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지구과학 2에서 다룬 내용이라 가지고. 그렇죠? 근데 교재에 실어왔으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렇죠? 서한 경계류 그 유속이 빠르고요. 그다음 폭이 좁습니다. 반면 동한 경계류 같은 경우는 유속이 느리고요, 폭이 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도 있더라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요, 고등학교 1학년 레벨 치고는요, 표층 해수순환 굉장히 자세하게 다룬 겁니다. 그렇죠? 지구과학 어렵게 되는 학교들이 있죠? 그런 학교들은요, 요렇게까지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교재에 있는 문제 풀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고 싶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나눠드리는 수능 기출 문제 있죠? 걔네들로 이제 연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백인해수단이랑 표층 해수순환 했는데,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얘가 주된 주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시작할 때 얘기했죠? 주된 주제는요, 사막화랑 엘니뇨, 기후변화에 관련된 주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엘니뇨랑 사막화를 공부하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저기압이냐, 고기압이냐, 강수량 어떻냐, 이런 거 따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북쪽도 해류 세기가 무역풍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니?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 정도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엘니뇨랑 사막화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녕.